오늘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은 이제 판화를 다뤄 볼까 하는데요. 판화. 판화는 이렇게 찍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판화는 1년 반 전쯤에 박사님이 잠깐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렘브란트. 그때 "엄청 비쌌다." 그 얘기 잠깐 하셨는데. 레마트가 고가 전략을 썼습니다. 어. 그래서 다른 판화 작가들처럼 이제 많이 찍어서 박리담회식이 아니고 한 점, 두 점 이렇게 조금씩 고쳐가면서 찍어 가지고 수집가들을 막 애를 타게 한 거예요. "아 저거 꼭 가져야 돼." 얼마나 고가였으면 당시 판화에 비해서? 뭐 1000배 받은 천 것도 배?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백길더 백굴된 판화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병자들을 고치시는 예수. 그 네. 작품이 백굴den에 팔렸다는 거예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요하네스 마이센스라는 이제 안트베르펜 판화 중개상이 불쾌 주교 카를판 된 보스한테 이제 보낸 편지에 이제 그게 딱 나와. "이 작품이 백굴덴짜리다. 백굴덴 쪼금 넘는데 백굴덴으로 딱 주겠다." 이런 뜻이었겠죠. 그죠? 근데 이제 백굴덴이 얼마냐면 그 당시에 라파엘로 희귀작 중에 하나가 60굴덴 정도에 이제 거래가 됐어요. 어. 그러니까 라파엘로 거장이잖아요. 거장의 어. 희귀템인데 유화 작품보다 더 비쌌다는 거예요, 판화 한 점이. 어. 어마어마한 거죠. 1굴덴이 20 스타이버거든요. 100굴덴이라면 2,000 스타이버인데 보통 다른 작가들 이제 판화 한 점이 한 1 스타이버, 2 스타이버 뭐 어. 고 정도니까. 그러니까 다른 작가 작품의 1000배에 팔렸다. 그게 제일 어. 비싼 게 그랬다는 거야. 그거는 뭐 완전히 걸작 중에 걸작이죠. 왜 그렇게 비쌌던 겁니까? 렘브란트의 온갖 기량, 실험 모든 것이 이제 집약돼 있는 작품이다. 그 당시에는 이 전문가들이 많았고요. 판화 수집가들도 뭐 엄청난 열풍이 불었다니까. 암스테르담 담스퀘어 있잖아요. 예. 거기에 막 온갖 공방들이 쫙 줄지어 있었고 동시대 작가뿐만 아니라 인제 그 이전에 막 100 년, 200년 전 작가들 것까지 다 끌어모아 가지고 거기서 다 거래가 되고 웃돈 붙여서 또 팔아먹고 어. 그리고 또 막 거기다 물건 띄어다가 또 자기 동네 가서 파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 광장에 아 판화 거래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유행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수요가 막 어. 빗발쳤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증폭시킨 사람이 또 인제 렘브란트야. 양반이 판화계에 이제 혁신을 일으키는 바람에 어. 갑자기 이전하고 이제 판화의 지위가 달라져 버린 거야. 그거를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판화가 렘브란트로 인해서 그림보다 더 비싸게 거래되는 미술품이 됐는데 그런 지위를 만들어낸 사람이 렘브란트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까지도 인제 렘브란트 판화 이건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이건 어. 비밀이다. 미스테리다. 수수께끼다.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거다. 만들어지긴 했지만 어떻게 만들어진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단 말이야. 학교에서요? 대학에서 그렇게 가르쳤다니까요. 어. 그런데 지금 이제 많은 연구를 통해서 따라 해 보고 그 당시 또 문헌들도 많이 발굴되고 해 가지고 지금은 해냈죠. 비밀은 밝혀졌어요 이제? 싹 다 밝혀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영원히 똑같이 밝혀지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너무 빨리 밝혀진 거 아니야? 아니요. 그거 밝히려고 혼났어요. 혼났어. 그리고 밝혔다고 해서 이제 똑같이 찍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몇 년 전까지 대학에서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지금도 인제 대부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아마 알고 보면 사실은 다 밝혀졌다. 예. 그러니까 인제 논문들을 안 읽는다는 얘기겠죠. 그죠? 논문들을 아니다. 근데 어떤 기법이길래 그렇게 영원히 안 밝혀질 거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판화를 보면 목판화하고 인제 동판화가 있는데 예. 동판화는 이제 산으로 부식시키는 어. 에칭이란 게 있고 예예. 그다음에 이제 드라이 포인트라고 산으로 부식시키지 않고 이제 긁어서 파내는 게 있어요. 어. 뾰족한 걸 이제 파내면 파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동판이 무르니까. 그게 인제 드라이 포인트고요. 드라이 포인트. 그건 뭐 부식이 필요 없는 거고. 어. 그다음에 이제 뷰린 자금인데 손잡이가 있고 어. 드라이버 같은 게 끝이 딱 박혀 있는데 그 드라이버 끝을 네. 사선으로 이렇게 싹 면으로 연마를 해 가지고 밑에서 보면 마른 목골로 생겼어요. 어. 그러니깐 사각형을 사선으로 잘라내면 예예. 밑에서 보면 마른 목으로 보일 거 아니야. 그렇겠죠. 그러니깐 뾰족한 끝이 있는 거야. 그렇겠네요. 그걸로 밀면서 어. 동판을 이제 파내는데 그러니까 부식시키지 않고 이제 힘으로 파내는 거예요. 순전히 어깨와 팔 어. 힘으로. 일종의 끌이네요, 끌.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고무판에다가 인제
시옷자 음. 삼각형 끌로 이렇게 파내는 것처럼 음. 밀면 그대로 이제 또르륵 말리면서 이제 밖으로 패인 부분이 튕겨져 나가 음.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깨끗하게 삼각형으로 이제 패이게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힘으로 밀어야 되니까 자유롭게 이렇게 곡선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판 밑에다가 동전을 하나 딱 붙입니다. 동전. 그리고 이제 청테이프 같은 걸로 딱 고정을 시킨 다음에 동판 자체를 회전시키면서 곡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듭니다. 힘이 든 만큼 임팩트가 있고 굵은 선이 나오죠. 그러니까 부식시키면 막 정말 가느다란 선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이제 굵은 선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 여자들은 이제 좀 하기 힘들고요. 이 남자들 중에서도 최소 4년 정도 이제 숙련해야지 뭘 깎을 수 있다. 우리가 대학교 졸업한 데 4년이잖아요. 근데 이걸 미는 작업을 4년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부식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예. 부식을 시킨다는 게 동판을 통으로 넣어버리면 다 부식될 거 아니에요. 예. 우리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림은 선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선만 부식을 시키려면 동판 위에 표면 작업을 해야 됩니다. 바니쉬라든지 기름을 이제 딱 바른 다음에 그 굳은 고형 기름을 뾰족한 펜으로 살살살살 긁어내는 거예요. 그게 그림이 되는 거예요. 뭐 펜으로 그리는 거하고 똑같이 어. 기름만 살살살 걷어내면 어. 그 기름이 이제 긁혀난 부분이 동판이 이제 노출이 되잖아요. 예. 그럴 때 그걸 이제 산에다 딱 넣으면 부식이 시작돼서 그 부식되는 부분에 이제 오목하게 패일 거 아니에요, 그죠? 녹아서 날아가 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그 부분만 음각의 형상이 되는데 음각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잘 닦아낸 다음에 잉크를 이제 도포를 하면 새까맣겠죠. 예. 그걸 갖다가 이제 깨끗하게 이제 닦아냅니다. 어. 표면을 닦아내면 아까 오목하게 음각된 부분, 선이 예. 부식된 부분만 남고 잉크 남고. 나머지는 매끈매끈 예. 깨끗하게 남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나서 두툼한 종이에다 물 뿌려 가지고 말랑말랑하게 한 다음에 어느 정도의 마른 종이를 그 위에 이제 덮어서 프레스로 누르면 롤러 돌려 가지고 이제 쫙 찍어내면 부식했던 그 그림이 이제 딱 드러나는 그 거죠. 틈새에 새겨져 있던 잉크가 종이에 빨려 들어가는구나. 그런 거죠. 어. 그런데 렘브란트가 얼마나 꾀쟁인지 몰라요. 렘브란트가 30초를 부식하니까 살짝 부식이 되더란 말이야. 1분을 부식했더니 좀 깊이 되더란 말이야. 5분을 하니까 선은 내가 일정하게 그어 놨는데 어떤 놈은 막 많이 부식이 되고 어떤 놈은 적게 선 자체가 우둘두둘하게 돼 버린 거예요. 깔끔하지가 않은 거야. 이거 효과 있는데? 효과 있는데. 산의 농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한 3분 정도 했을 때가 가장 깔끔하게 나온다. 그러면 30초만 했을 때는 아주 희미한 선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 가지고 이 다라이에다가 이제 딱 산을 갖다가 다라이. 넣고 그다음에 이제 동판을 예. 반만 집어넣은 거야. 기울여 가지고. 반만. 그래 가지고 동판을 요렇게 저렇게 돌려가면서 어떤 부분은 3분, 어떤 부분은 1분, 어떤 부분은 5분. 그리고 이거는 30초만 부식을 시켜야 되는데 그 주변 부분이 다 3분짜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 복판에 하이라이트를 줘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일단 30초 한 다음에 건진 다음에 그 부분을 이제 산을 이제 물로 싹 헹궈내고 그 위에다 바니쉬를 싹 발라요. 다시 한번 발라. 예, 돼지 기름이나 이런 걸 싹 발라 가지고 산화되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딱 하면 그 부분만 산화가 안 되고 다른 부분은 3분 동안 또 부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식의 정도 차이도 이용했네요. 그걸 갖다가 절묘하게 이용을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선의 깊이, 굵기, 그다음에 선의 우둘두둘함 이걸 갖다가 이제 다 살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년필 아니면 뭐 펜, 잉크 찍어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펜을 빨리 스칠 때하고 천천히 갈 때하고 이제 잉크의 농도가 달라지잖아요. 달라지겠죠. 그다음에 펜을 가볍게 긁는 거하고 꾹 누를 경우에는 또 굵기가 달라지겠죠. 시간차 공격. 시간차 그걸로 이제 다 해결한 거예요. 하나에서 그걸 구현해냈구나. 그걸 이제 구현한 거야. 거기다가 영리하다. 또 하나 발명을 한 게 있는데 잉크를 이제 도포를 한 다음에 걸레질을 해서 이제 다 닦아내고 음각된 부분, 패인 부분만 잉크를 이제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5번 걸레질을 하고 어떤 부분은 3번만 걸레질을 한 거예요. 어떤 부분은 한 번만 마치 애기 피부
마사지 하듯이 이렇게 꾹 눌리는 살살 부분하고 살짝 누른 부분이 있는 거구나. 그렇게 해 가지고 하니까 맞아요. 수채화 물감에서 막 번짐 효과 아니면 어떤 부분은 우리가 사진 어. 현상이 나할 때 인제 빛을 갖다가 어떤 부분은 막 덜 노출시키려고 막 손바닥 왔다 갔다 하잖아요 위에서. 어. 그 부분은 이제 빛이 덜 쬐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 효과를 내는 것처럼 잉크 덜 닦아내기 신공. 그 덜 닦아내기 신공. 그다음에 아하. 맹물로 헹궈내기 신공. 그다음에 녹은 데에 다시 돼지기름 바르기 신공. 이런 모든 기법들이 오직 애칭 하나에만 다 적용이 된 거야. 그리고 드라이 포인트라든지 뷰링 작업은 그다음에 이제 또 추가로. 산 사용 없이 동판 위에다가 직접 가피를 하는 계속 이제 첨삭하고. 그러니까 3 가지 기법들을 렘브란트는 다 사용했다는 겁니까? 다 섞었어요. 그리고 수틀리면 "야 이거 뭔가 이상한데? 왜 천사 1 명만 들어갈 게 2 명이 들어갔지?" 하면 이제 천사 하나 찌우는 거야. 근데 그럴 때 동판 자체를 갈아버립니다. 이렇게 부식되면 그냥 갈아버려요. 그런 흔적들이 그러니까 어. 렘브란트 때문에 이게 동판화의 역사도 달라졌지만 동판화의 개념도 막 달라져 버렸어요. 그다음에 동판화가들이 이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렘브란트 때문에 다 다르게 쓰이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러니까 애칭해 가지고 한 번에 딱 찍어내는 거기까지만 동판화가 갔는데 렘브란트에서 이제 입체감이 생긴 거네요. 그러니까 다른 동판화 같으면 원판이 한 장밖에 없습니다. 원판 한 장 이제 잘 새겨 가지고 프린터한테 갖다 주거든요. "다음 주까지 200장 좀 뽑아 주시오." 200장 갖고 오면 그거 인제 2배 붙여서 파는 거예요. 원가에 보통 2배 붙였어요. 그러니까 한 1 스타이버 원가가 들어갔으면 2 스타이버에 파는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200장 팔면 그래도 200 스타이버 그럼 뭐 10 이익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동판화라는 게 또 액자도 해 줘야 되고 뭐 그렇게 인제 이것저것 해서 30% 정도 먹었는데 렘브란트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질 않았어요. 원판 자체가 계속 이제 달라집니다. 그럴 때 원판도? 예를 들어서 이제 롯과 두 딸들 뭐 이런 주제로 이제 하나를 새겼으면 그걸 한번 찍어 봅니다. 네. 그다음에 인제 잉크를 한쪽은 덜 닦아내고 한쪽은 많이 닦아내고 또 한 번 찍어 봐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것저것 이제 실험을 한 다음에 '여기다 뭘 덧붙여야 되겠어.' 하면 거기다 이제 드라이 포인트로 이제 막 가피를 합니다. 사인 왼쪽 위에다 새겼는데 '안 되겠어. 오른쪽 밑에다 새겨야지.' 그렇게 해서 또 찍어내고 그러니까 완성본을 최종적으로 찍는 게 아니라 중간과정을 계속 찍었어요? 그렇죠. 그 한 장 한 장이 이제 스테이트인데 스테이트가 이제 수정판이에요. 무수한 수정을 거쳐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판화잖아요. 지금 이제 수천 장이 이제 남아 있어요, 렘브란트가. 그중에 작품 단위로 치면 이제 290점 안팎이고요. 290점. 그 원래는 한 350점 다 도록에 실려 있었는데 그중에 인제 연구를 통해서 인제 60점은 나가리 그리고 290점 지금 확인이 됐는데요. 그 하나하나가 똑같은 판화인데도 어떤 데는 인물이 더 많고 어떤 데는 말이 한 마리 더 들어가 있고 또 하나가 빠져 있고 아니면 어떤 부분은 마리아의 얼굴이 환했는데 갑자기 어두워져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선들이 가필이 된 거야. 그러니까 스테이트가 여러 개인 거죠. 하나의 동판인데 그렇죠. 자 1 차 완성해 놓고 찍었는데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더 가필하고 버전 2 해서 또 찍고. 근데 그걸 매번 다 팔았어요? 그게 수집가들을 막 안달을 하게 해 가지고 나올 때마다 이제 족족 팔리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수정판들이 많은데 남아 있는 동판 자체는